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4달 전격 방한. 8월 부산에서 전북과 평가전 성사.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픽하이의 파리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4달 전격 방한. 8월 3일에 부산에서 전북 현대와 평가전 성사였습니다. 지난주에 이강인 선수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입단이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자, 프랑스 리그에 또 진출을 하게 돼서 그것도 파리 생제르맹 아직 또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버티고 있는 그런 대단한 팀에 또 가게 돼서 뉴스가 아주 그냥 도배가 됐었죠. 그 입단 소식도 아주 뜨거웠는데 바로 이어서 이강인의 구단이 된 파리 생제르맹이 8월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8월 3일에 부산에서 전북 현대와 평가전을 치른다는데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또 한국 팬들 앞에 서는 경기가 되겠네요. 7월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와서 K리그 올스타들과 함께 팀 K리그와 경기도 갖고, 그리고 가장 큰 경기는 그거죠. 맨체스터 시티. 유럽 트래블을 달성한 팀이 대한민국에 최초로 와서, 그죠? 달성하고 바로 오는 거는 진짜 최초죠. 와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또 경기를 갖게 되는데 그거는 완전 매진됐죠. 네, 그거에 이어서 또 세 번째 시리즈로 파리 생제르맹과 또 전북 현대 경기. 축구 팬들에게는 그 주간이 아주 뜨거운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강인 선수의 입단 소식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이 중계 자세한 내용은 또 금요일에 한준희 해설위원이 또 오니까 그 샤신 한준희 위원과 자세히 한번 준희용과 얘기해 보시죠. 자, 오늘은 잘 나가는 곱창 외식 사업까지만 연예인으로는 못 나가는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이고요. 돈 고민, 직장 고민, 사람 고민, 쓸데없는 고민, 심지어 몇 안 되는 연애 고민까지 상담해 드리니까 고민 있는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에라오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희재님, 며칠 전에 02번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왔어요. 기계음으로 설명하며 제 성별을 묻길래 끊었는데 이거 청취율 조사였을까요? 그렇다면 아쉽네요. 영스 듣는다고 얘기했어야 됐는데 이걸 왜 저희한테 보내시죠? 예. 불편합니다. 조희영님, 애들 재우려고 누웠는데 신났네요. 잘 생각을 안 해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아이들이 깨르륵 웃는 소리가 듣기 좋아 놔두고 있네요. 베디도 얼른 딸 셋과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길. 행복해 보이시네요. 예. 자, 아무튼 아이들이 좀 늦게 자네요. 베텐 틀어주면은 금방 꿀잠 잘 겁니다. 이혜림님, 스위스 몽트르에 재즈 페스티벌 보러 가는 중에 베텐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어요. 스위스에서도 베텐 놓치지 않을게요. 예. 세상에서 지구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에서도 베텐을 듣습니다. 예. 자, 굉장히 격조 높은 재즈 페스티벌, 이거를 보러 가시는 중에서도 격조 높은 방송을 함께 하시는 거죠. 6354님, 눈 수술한 송이, 다리 다친 희정이, 독감에 걸린 이슬이, 저희 셋이 친구인데요. 갑자기 같은 시기에 병가를 내게 됐어요. 제가 베텐 듣자고 추천했는데 희정아 이슬아 듣고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끼리 병가를 텔레파시. 근데 눈 수술한 송이님이 보내신 것 같네요. 그래도 한쪽만 하셔서 이제 좀 이렇게 보면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나 보네요. 네,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가 도원결이라고 하신 분 있고 병동의 텐이라고 하신 분 있고 병원결이, 예. 병균 같은 방송? 그건 아니죠. 예, 아무 말이나 하시네. 예,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자, 쌍수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겠죠?
예. 아 그리고 뭐 쌍수여도 되죠. 예. 자 9258님 베디는 지하철 타는 거 좋아하시나요? 1일에 개통한 서해선 덕분에 출퇴근길이 편해졌어요. 다음엔 서해선에서 환승해서 용곱창 가보려고요. 서해선이 어디죠? 아 저도 지하철 그 개통의 역사를 함께하는 그 격동 45년인데 서해선은 저도 보고를 못 받았네요. 일산에서 풍산, 백마, 곡산, 대곡, 능곡, 김포공항, 원종, 부천. 아 진짜 일산에서 김포공항, 부천 이렇게 서해 따라가는 그 선이구나. 와. 아 근데 지금 뚫려 있는 건 원시, 시우, 초지, 선부. 이건 시흥. 여기서 소사. 어렵네요. 아무튼 야. 서해 쪽에 딱 붙어 있는 지하철 라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2호선 개통될 때, 그 개통되자마자 또 타고 다닌 사람인데 참 오래됐네요, 그죠? 아 9163님 41세 생일이네요. 솔로기도 하고 나이도 있다 보니 축하해주는 사람 없지만 자축합니다. 자축합니다. 야, 그 문자 혼자 보내줘. 야 축하드립니다. 예, 저희 생방송인데 축하드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쌓여있지만 풀어낼 방송이 없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늘 방송이 없는 남자 개그맨 조영국입니다. 0771님 용국스님 강심장 같은 데 나가서 근황 토크 해주세요. 자영업자가 본 진상썰 이런 거요. 뭐 그냥 나가는 수 있는 건가요? 뭐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나가는 나가는 게 좀 더 어울리긴 한데 솔직히 달인도 아니고 달인도 아니고 네, 강심장에 갈 수 있는 뭐 인지도도 아니고 그냥 모닝 와이드? 내용이 안 맞고 일단 아, 그거 그래요? 네. 혼자 얘기하는 게 제일 어울립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땡튜브가 맞다. 그렇죠. 공정되면서 혼자 얘기하는 게. 예. 공중파가 감히 담을 수 없는 남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저는 지상파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베테는 지상파 아닙니까? 라디오잖아. 네. 예. 자, 닮은 사람, 다른 사람 달인. 그게 훅이 뭐야? 리을 히읗 받침. 아, 닳고 다른 사람 달인. 네. 예. 달아서 달인. 예. 그런 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맞죠. 네. 예. 수트 네. 달인. 예. 자, 잘못된 모자라고 하신 분 있고 모초킹도 혀를 내두르는 모자. 오늘 모자가 네. 그 독도마뱀 그 독두꺼비 예. 제가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문이에요. 근데 되게 고가의 모자네요. 고가의 모자긴 한데 이렇게 안 어울릴지 몰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썼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샀는데 은근히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영국의 그 굉장히 신사들이 입는 그 정장 브랜드. 아니 예전 패션이 하나 있길래 그 모자가 굉장히 이제 유니크한 모자가 아니라서 유니크한 걸 사보자 했는데 너무 안 쓰게 되는 모자를. 그래서 영국이 형 보자마자 짭이야? 너무 현란하고 안 어울려 보여서. 아 그게 있습니다, 한배 씨. 예. 짭을 살 때는 그 기존에 되게 많은 모델을 사지. 흔한 모델은 특이한 사지 모델을 않습니다. 쓰면 네. 오히려 그것은 네, 특이한 모델은 찐이다. 진짜다. 아하. 평범한 모델이 짭이지. 장수 말벌룩이라고 하시는 거죠. 비슷한 것 같아. 그러네. 네, 말벌룩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요. 자, 아무튼 재밌는 썰이 생기면 메모해 놓나요?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고 그때그때 그냥 생각나는 걸 푸는 편인가요? 메모까지 할 때는 이제 거의 치매가 온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흘려 넘기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내일이 초복인데 보양 음식은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근데 안 챙겨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어디서 나오니까 어딜 가면 보통 먹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삼계탕 이런 거 많이 먹는데 네네. 저는 이제 날짜가 지난 다음에 초복이었어? 중복이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챙겨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있다고 온 것 같습니다. 네. 곱창도 보양 음식인가요? 괜찮죠. 그냥 좀 비싸죠. 비싼 보양 음식이다. 그렇죠. 근데 저는 하도 질려가지고 보양 음식 맞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던데 누가 술 취하시고 얘기한 것 같은데. 박가연님 내일 초복인데 치킨버거와 치킨과 삼계탕 뭘 먹을까요? 찐 삼계탕 드시고 그리고 왜 꼭 하나만 드실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가연 씨. 삼계탕 드시고 또 드실 거잖아요, 밤에. 제가 오늘 치킨버거는 이미 뚝딱했어요. 그러니까 네. 점심은 삼계탕이고요. 저녁 쪽에는 이제 치킨을 하나 또 곁들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셋 중에서 하나를 먹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2개 먹을 수 있고 3개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몸보신 해야죠. 그렇죠.
자, 최세림님, 용국님 아직까지 연예계 생활하셨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제가 살아있던 적이 있나요? 그때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요. 아니 그때 이미 네. 살아남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살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뭐 사람이 사는 건데. 당연히 자신이 없죠. 네, 죽어 있을 예. 텐데 뭐 어디 해내고 있겠죠. 네네. 노나영님, 용국님 땡튜브 라이브 방송할 때 보니까 후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돈 많이 버시나요? 이게 뭐 국세청인가요? 이게 땡튜브가 그 슈퍼챗 이런 게 40%를 뛰어가더라고요. 엄청 많이 뛰어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뭘로요? 리액션 크게 안 해야겠다. 대충 해야겠다. 네. 그렇더라고요. 40%를 떼어가면은 엄청 많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 땡글 본사 네. 직원들도 좀 리액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니 만약에- 제주는 곱창형이 넘고. 네. 어? 앞에서 춤추고 있는데 돈은 거기서 챙겨? 40% 뛰어가고 대충 하기로 했습니다. 네. 건성. 그래요. 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프리미어리그 축구 카드를 드립니다. 야.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황님 남자분입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그녀가 마음에 들어 다짜고짜 알고 지내고 싶다고 용기 있게 말했어요. 나이와 이름도 묻고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었는데 남자친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녀가 연락처도 주고 SNS 팔로우를 했더니 마팔도 해줬습니다. 그거 외에는 큰 진전이 없었지만 연락처도 주고 마팔도 해주는 거 보면 저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더 들이대봐도 될까요? 굉장히 젊으신 분 같네요. 우리 나이 때는 이제 뭐 SNS 마팔로 한다 그래서 뭐 약간 청색이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린라이트 이런 건 아닌데. 청색이라고 말할 누가 하나? 우리 나이 때 그럴 그린라이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청색이야 이렇게. 청색 불 켜졌네. 좋은 실언해. 예. 요즘에 이제 SNS 갖고 이제 마팔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경우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괜찮아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팔 해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 가두리 양식장. 네, 예. 이거 안 해주면 이제 안 갈 것 같으니까 걸그적 되니까 됐어 이제 떨어져 이렇게. 이거야 이거. 됐지. 약간 혹시 좀 이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서. 귀찮으니까. 네. 딱 느낌 자체가 이거 얘기 한마디 하면 좀 이따 또 물어볼 것 같고 또 해달랄 것 같으니까 눈 앞에서 확인을 시켜줬으면 자 마팔 해요라고 확인을 시켜줬으면 꺼져라는 뜻입니다. 확인해달라고 익명황님이 빠득빠득 우겼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마팔했나 봐봐요.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확인하고 연락처 어디 그 연락처 가나 봐봐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카페 이쁜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말 건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앞에 그런 걸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상태로 해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추진력 있게 몰아붙이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뭐 뭔가를 해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 이상 뭐 들이대면 안 되지 않냐 이게 아니라 들이댔는데 그쪽에서 약간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 자체가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하면 이거 앞으로 연애 사진 보내실 때 특히 남자분들 사진을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좀 더 빠르거든요 분석이. 라디오니까 상상으로. 그래요. 깡통 계정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이 이제 가계정 하나 던져준 거다. 아니 물론 진짜 본 계정은 네. 따로 있고 이런 분들 퇴치용으로 가계정 하나 이제 돌리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거기서 사진을 꾸준히 올려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냥 뭐 적당한 거 이제 한 예. 두어 장 올려놓는 거에다가 저 SNS 잘 안 하는데 있긴 있어요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마팔 해주고 이제 넌 여기 해? 그거는 한 3년에 한 번 정도 들여다보는 계정.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렇게 날라왔으면 사연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럴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뭐 여자분들도 바람 많이 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진심으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남자친구가 지겨줄 수도 있는 거고 그 타이밍에 네. 네.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죠. 어쨌든 번호를 알아놔야 차단도 할 수 있고 또 계정도 알아놔야 또 뮤트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르는 채로 있으면 타고 들어가서 저 그때 카페에서 그때 식사 한번 하자고 했던 사람인데 기억나시나요? 얘기할 것 같아요, 여자분이. 이러면 댓글 달기 어렵잖아요. 여자분이 어떤 카페였죠?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렇게 전화번호를 주시는 분이면 딴 데서 또 전화번호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죠. 공개적으로 이제 네. 댓글이 달리고 이러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 그리고 이제 또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더니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줬는데 에이 걔는 별로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만 감정이 좀 괜찮았고 집에 오면서 지워지는 이미지가 됐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네. 남자친구 있다는 것도 뻥일 수도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절벽용으로. 무조건. 있어요. 근데 있는데 전화번호 주는 게 약간 웃기긴 해요. 그 집에서 생각 계속 해보시는 건가? 저는 근데 진짜로 있는데 전화번호 주시는 여자분들을 꽤 많이 봐서 실제로 오래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무조건 잘못된 만남 이런 건 아니니까 불법 아니니까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너 그냥 카페 이름으로 저장돼 있다라고 하시면 어디 카페 이렇게. 예. 이거 근데 들이대도 됩니다. 그래요? 네, 이건 들이대도 돼요. 그린 정색불이에요? 그렇죠. 약간 그 주황 느낌이 살짝 있긴 있는데 네네. 이게 중간에 근데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몰아쳐가지고 한번 따로 사석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하. 그분이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나오면 나의 연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나오게 된다면. 근데 남자친구랑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서 가게입니다. 무조건 싸우지 멱살 잡고. 지금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약간 그래도 네. 그린라이트에 가깝다. 괜찮아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이제 둘이 얼마 사귀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예. 자 그러면 채팅창 경찰차 라이트야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익명황님께 정용국 씨 연애 지침을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정말 특이한 게 잘못돼 보이는 만남으로 시작을 해서 은근히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이제 남의 여자를 남의 남자친구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뺏는 느낌으로 갔는데 둘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물론 이혼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은근히 오래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꼭 정석적으로 사랑해야 오래가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회성 만남인 줄 알았는데 그쵸. 의외로 또 결혼에 꼴이 나고. 제가 예전에 어떤 리포터를 했을 때 그 신혼 커플 갖고 인터뷰를 하는 게 있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는데 결혼하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땡치지 마세요. 땡이 아니라 뭐 팩트일 수도 있으니까. 팩트였어요. 예. 네. 저도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분위기를 좀 설거지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청색불이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 10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땡튜브 에라오로도 지금 동시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땡튜브는 해외에서도 접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베텐을 이제 듣는 외국 분들이 네. 이제 생기고 있어요. 스페인에서 오신 트리니님. 번역을 해서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장난은 무엇이며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이분 한번 만나야 되겠네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장난은 뭘까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장난은 무엇이며? 번역투죠. 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무슨 일이 있긴 뭐 그냥 잘못된 일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여기 네. 모자 쓴 사람. 저도 모자 썼네요. 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말벌 모자 쓴 사람 예. 잘못된 사람입니다. 예. 네. 그리고 채팅창에 국제망신이라고 하신 분 있고 러시아어로 보내신 디나임님. 네. 나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건, 당연하죠. 네, 불편하신 분이네요. 한국말이니까. 자막을 서브타이틀을 달아달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 자동으로 가는 거 말고는 저희도 그것까지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화가 많이 나셨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딴 교회 방송을 하고 있지. 그리고 채팅 중에 정용국이라는 사람이 3번이나 남겼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광고 중 생방 중입니다. 나 혼자 얘기하네. 잘못됐네. 네, 제가 남겼죠. 네, 광고 나갈 때 에라오에 접속해서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줬어. 혼자 쓰고 있더라고요. 예. 네, 너무 취해가지고 세 줄 쓰고 나왔습니다. 연예인이 쓴 그 티가 전혀 안 나는. 완전 스팸 느낌 나잖아요. 예. 네, 잘못됐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이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리겠습니다. 9348님 남자분입니다. 네. 직장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누군가 있던 집에 있다가 혼자 사니까 좀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자주 부르는데 친구들이 자기 집이 더 편하다며 자고 가진 않더라고요. 밤마다 감성적이어지고 외로운데 본가로 다시 들어가야 할까요? 밤마다 감성적이고 외롭다.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안 자고 있기 때문에. 자! 뭐해! 자! 큰일 났네요. 혼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네. 무서워서 못 자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제 연소되지 않은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인지. 술을 한 잔 드시면서 이제 어떤 분위기를 즐긴다든지. 근데 술로 이제 잠을 청하기 시작하면 버릇이 되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식으로 이제 식곤증으로 청하기 시작하면 저처럼 됩니다. 저처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뜻을 함포하고 있는데. 그렇죠. 몇 년 동안 제가 우상향했죠. 그래서 이거는 감성적일 수 있고 외로울 수 있는데요. 뭐 이게 본가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항상 우리 입장만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은 과연 좋아할까? 싫어하시죠. 예. 예. 언제까지 부모님 밑에 사실 언제까지 거예요? 내가 네 밥을 차려줘야 되니? 예. 불편하다 진짜. 부모님이 이제 드디어 예. 해방되신 건데. 그렇죠. 직장 근처에 있어서 이제 하시다 이렇게 독립하셔서 이렇게 뭐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초반에 외로움이 나중에는 편안함으로 바뀌더라고요.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매일 친구를 부르는 게 그게 처음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더 외롭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불러야죠. 적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자기 집이 더 편하다라고 얘기한 건 이 집이 좀 후지다라는 뜻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집 뭐 있다고요. 이거 얼마야? 30이야? 이럴 수도 있고 진짜 자기 이상한 집이 더 예문 좋기 들지 때문에 마시고. 진짜 자기 집이 더 좋기 때문에 자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건 너무 낙후됐다. 그러니까 잘 공간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어디서 잘하는 거야? 네. 저기. 나 얘기했나? 오늘 약속 있다고? 시설이 좀 좋아야 되는데 기본 이상은 쳐야 되는데. 친구들도 뭐 본가에 사는 건 아닌데도 네. 자취하는 분들인데도 네. 그냥 내 방 가서 잘게. 그리고 이제 뭐 원룸인 경우도 있죠. 예, 솔직히 원룸이면 불편합니다. 그렇죠. 이 친구가 TV 보고 있으면 나 중간에 계속 깨야 돼. 기둥이랑 엄청 지붕만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잠잘 환경이 충분하지 않고 그거를 억지로 강요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떠난다. 당연한 거다 이건. 그렇죠. 네, 그런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거 적응하셔야 되고 이제 인생은 결국 혼자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셔야 되고 네. 언제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입장이 항상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도 좀 해방되셔야 되고. 그렇죠. 네. 네. 자, 왜 알 것 같지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 다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동물이라도 키워라라고 하신 분 있고. 집주인한테 쫓겨납니다. 10만 원 더 올려주세요. 내 집이 아니지 참. 네, 무조건. 10만 원 더 올리면 돼요? 10만 원 올리는데 이제 밤에 무슨 배달이나 음식이 오면 이제 그 계단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짖죠. 강아지 막 짖죠. 네. 난리 납니다. 저런 닭이상이야 그때.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뭐 이게 햄스터 같은 것도 그것도 이제 걸리나요? 햄스터는 이제 그 초반에 안 키운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방 뺄 때 길렀네?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나갈 때 그 청소 비용을 10만 원 정도 더 내죠. 곤충밖에 안 되네요, 사실 합법적인 네. 거는. 곤충은 뭐 키우는 느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려개미. 네, 별로 뭐 특별히 재미는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9348님께 용국이의 일침. 근데 친구한테 자꾸 외롭다 그러면 저도 집에 갈 것 같습니다. 외로워. 가야지 그러면. 아니 집이 대거리여도 야, 네. 외로운데 여기 있으면 안 되니? 이제 무조건 집에 가죠. 가죠. 불편하죠. 네. 일단 표현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네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 갈 거야. 그게 더 이상해. 네. 그렇죠. 네. 예. 너무 가고 싶죠. 얘기를- 다시는 안 오고 싶죠.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집에 간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너무 주입시키고 그랬어. 예. 외로워 이런 거 잘못했죠. 자, 다음은 배봉길님 남자분입니다. 네. 동네 친구이자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두 명이 한 명의 여자를 좋아하다가 다투고 3개월째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 두 친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눈치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의 관계를 예전처럼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그 여자분은 둘 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며 질색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그냥 바로 일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봉길님께 용국이의 일침.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진짜. 야, 지켜보는 분과 친구 두 명과 여자분의 관계가 전혀 얽히고 설켜 있지 않습니다. 그쪽은 이미 관심도 없는데 둘 다 까였는데 네가 너 때문에 까였다 나 때문에 까였다 이거 해가지고 한 지금 축구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자분이 나는 너네 놔두고 네. 싸우는 거 싫어. 뭐 네. 이러면서 난 결정 못 하겠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너네 싫어. 둘 다 싫어. 꺼져. 둘 다 싫어. 이건데. 그리고 이 배봉길님은 뭐예요? 그거 관찰하면서 그걸 저희한테 고자질하는 이분은 그쪽 그냥 전형적인 못난 놈 끼지 못한 거죠. 얼굴만 봐도 흥겹다. 네, 그 이게 책 아닙니까? 축구 그 분위기가 대충 이분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네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하는 스포츠가 아닌 중간에 뭐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또 이 여자 얘기로 중간에 깔때기처럼 돼요. 그러면 원래 나를 좋아했는데 네가 중간에 껴서 그 사건 때문에 안 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둘만의 이야기고 이 배봉규 씨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여자가 전부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여기 해놓은 거 보니까 전혀 뭐 얽히고 설키있을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주 하찮은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섀도우 복싱. 그치. 아니 관심이 없고 예. 뭐 처음부터 이렇게 호감도 없었는데 그걸 갖고 고민을 하는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네. 이걸 심각하게 들어줄 때가 있나? 강등 결정전.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단두대 매치. 네. 단두대 매치인데 둘 다 목이 잘리게 돼 있어요. 둘 다 잘리게 돼 있고 예. 아니 뭐 여자분이 어떻게 결정을 하면 나한테 이제 좀 이런 게 있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싫은데 둘이 싸운 거예요. 이거는 해결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못난 3분지게. 아니 야. 근데 배봉길님은 그러면 지금 그 고백도 여자- 안 하고 중간에서 그냥 예. 그 이제 이것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차인분이 관전 중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아, 참전도 못하고 패배한 거예요? 참전도 못한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두 분이 이제 까여서 내가 한번 들이대볼까 했는데 분위기가 장난치다 한 대 맞을 것 같은 거지. 가서 똑바로 전해 관심 없다고. 이거 내가 들이대면 안 되는 분위기구나. 아하. 그래서 본인은 일단 까일 걸 알고 고백을 안 한 거죠. 채팅창에 봉길이 형도 고백하고 천하 3분지기 하자. 이미 알죠 본인이. 네, 참 씁쓸하네요. 네, 누굴 선택하겠다도 아니고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둘이 싸움이 났어. 이거 진짜 보기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네, 힘드네요. 야, 답이 없습니다. 파발 배봉길님 파발이라고요? 저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네. 이건 근데 그 여자분이 둘 다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한 게 둘이 예전처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네. 여자친구가 생겨서 내가 배신감 느낀 것도 아닌데 둘 다 못 났는데 둘 다 안 친해져요 서로. 참 특이한 케이스. 진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네. 네. 축구는 잘하겠어? 축구도 못하지? 축구는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잘 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것 때문에 축구하다 패스 안 하는 인간이 있더라고. 결정적일 때 어시스트 안 해요. 네. 자기가 그냥 억지로 밀고 나가고. 백패스. 네.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배봉길님. 네. 오랜만에 너무나 좋은 사연이었어요. 진짜 하찮은 사연. 네. 되게 네. 잘못된 얘기가 많아가지고. 멋있는 이름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왜요? 그렇죠? 윤봉길 의사. 아, 예. 성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 보이네요. 자기는 전달해주는 역할. 그렇죠. 네. 둘 다 싫대. 일침 했나요? 했습니다. 했죠? 네. 예. 자, 익명구님 남자분입니다. 친한 친구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세 번째 결혼입니다. 첫 번째 결혼은 당연히 갔고요. 두 번째 결혼도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 번째 결혼은 좀 민망했는지 가족끼리만 한다고 하더니 다른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저한테만 좀 와서 이것저것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번에도 세 번째 축의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금융 전문가 용국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 삼트. 베텐을 하면서 저랑 가장 잘 맞는 사연이 온 것 같다. 친구의 세 번째 결혼이다. 축의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정답부터 말하자면 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재혼은요? 재혼은 솔직히 자기 기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 느낌이 세 번째 결혼은 다른 친구를 안 부르는데 이 친구만 부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친하다는 얘기죠. 예. 이것저것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마 축의금 아니면 측근에 붙어서 굉장히 이제 가족들만 할 수 있는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일을 이분이 하실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내가 거기 가주는 대신 축의금 또 내야 돼? 안 내도 되지. 라고 그 친구가 무조건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축의금까지 얘기한다? 사람 아니죠. 그럼. 내가 너 때문에 나간 돈과 시간이 얼만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야, 솔직히 나같이 가는 사람이 없어. 또 누구 부를 거야? 나니까 가는 거야. 그날 시간 다 빼고 10만 원만 줘. 그럴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결혼 해트트릭이냐고 이게. 결혼 트래블이냐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예. 그러면 그 채팅창에 익명구님과 이 친구분을 평균 내면 1.5회 결혼. 그렇죠. 아, 거기 이제 그 여자분이 초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저거 합치면 상상하지 마시고. 그리고 1.5 플러스 이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거다. 친구는 확실한 게 결혼복은 없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긴 하다. 거기까지만. 네. 과르디올라도 못하는 결혼 트래블을 했다. 결투 트릭. 근데 중요한 게요. 세 번이 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 트래블 메이커 틀어주세요라고 하시면 트러블 메이커죠. 예. 트래블 메이커를 이렇게 틀어달라. 네. 자, 아무튼 축의금 절대 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그 이혼을 2번 한 경우에는 네. 이제 채팅창에 질문이 있어서 그런데 뭐야? 위자료요? 네. 네. 위자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자가 능력자라는 거죠. 라는 얘기가- 대개는. 네,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생각외로 위자료라는 게 거의 다 5천만 원 미만입니다. 많이 나가야 한 2, 300, 1천만 원 미만?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크게 많이 주질 않아요. 아, 그래요? 재산 분할을 많이 주는 거지 재산의 중간에 안 그러니까- 늘어났으면 결혼 5번씩 해도 돼요. 아니, 그만큼 위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간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위자료 1억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재산 분할이 더 크다. 그렇죠. 재산이 늘었어야 돈을 주지. 25%만 나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증식된 재산만. 그렇죠. 예, 분할하는 와이프랑 거기 같이 때문에. 있을 때 늘어난 재산. 예. 근데 이제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겠죠. 네네. 그러니까 늘어난 재산이 없잖아. 재산 분할이 없지. 비용가 많이 안 드는 겁니다. 네. 네. 사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죠. 바로바로 이혼하는데 어떻게 했지 재산이 늘어 지금. 탕수육 쿠폰도 아니고 무슨 25%냐고. 그런 겁니다. 예. 네. 위자료는 부자들만 얘기하는 거다라고. 네, 위자료는 진짜 많이 안 나가요 생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저 형은 이혼 전문가냐 결혼 전문가냐라고. 아, 잘못된 전문가입니다. 텐션이 가장 높았다고 최근 중에. 아, 저랑 너무 딱 맞는 사연이었어요. 네. 아, 이분 한번 만나고 싶네요. 그래요. 자, 익명군님께 용국이의 1침. 이 친구만 부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은 두 번째 이혼한 줄 모릅니다. 아직까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결혼식이 뭐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친한 친구 이 친구만 부른 겁니다. 아, 그거 궁금하네요, 진짜. 네. 이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같은 경우는 경조사라고 해서 이제 보통 알리잖아요. 그렇죠. 조사도 알리고 경사도 알리게 돼서 이제 좀 공지를 하는 편인데 네.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 알려요. 공지를 안 하잖아요.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파발. 네. 파발도 아니지만 어쨌든 입소문으로 알게 되잖아요. 진짜 그래서 친한 사람만 몇 명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인 관계가 좀 고립돼 있는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은 공지사항으로 알게 되는 단톡방에서 알게 되는 그쵸. 거 말고는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모르고 말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되게 많고요. 네. 제 실제로 주변에서 그쪽 친구 외삼촌이 결혼 6번 했거든요. 네네. 실제로. 근데 그 주변 동네다 보니까 4번까지밖에 몰라요. 그 이후로 엄마가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대. 근데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경우랑 비슷하다. 아직 거기서 끝난지를 모른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정말 각별한 사이다. 축의금 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하.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알리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결혼해. 네? 누가? 나다. 또? 그러니까 또 할 때 재혼할 때 알려지는 거 말고 네. 헤어질 때도 좀 이렇게 그 공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솔직히 이거는 약간 좀 씁쓸한 사연이고 앞으로도 해결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 이건 솔직히 힘들죠. 어떻게 계속합니까? 그냥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 뭐.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익명김님. 여자분입니다. 부장님이 뭘 빌려간 다음에 물건이 돌아오질 않아서 고민입니다. 볼펜이나 수정액 같은 거는 회사 안에 있으니까 제가 직접 수거하거나 달라고 해서 봤는데요. 우산 같은 건 집으로 가져가셔서 갖다 주질 않으세요. 우산 돌려달라고 하면 미안 집에 있어 내일 갖다 줄게 이러고 또 안 가져오시는데요. 벌써 제 우산만 5개째 가져가셨어요. 저는 궁금한 게 예. 우산을 빌려 주셨으면 사연자분은 뭐를 쓰고 갔지?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갔나?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우산을 2개씩 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우산을 빌려 갖고 나는 집에 왔어. 비를 맞고. 이게 뭔가요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살짝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여자분 저는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해서. 남자친구 없는 거 아니야?
혼자 밖에 서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부장님은 이제 네. 지하철 타고 퇴근하시는데 네. 본인은 자가 운전을 하시거나.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지하철이 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버스가 편하시거나. 자가 운전하니까. 네. 근데 이제 여직원분은 뭐 부하 직원이지만 어쨌든 자가 운전으로 퇴근하실 수도 있고. 왜냐면 뭐 지하철역이 집 쪽에 없다던가. 예. 저희 가게에 그 비 오는 날이 되면 항상 우산 5개 이상은 남아둡니다. 거의 다 안 챙기더라고요. 우산 꽂이 놔두면 그 통발월 그물이잖아요. 아 진짜 왜냐면 손님들이 들어오실 때는 밖에서 비가 왔었는데 나가실 때는 비가 그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치고 좀 시간이 지나면 다 놔두고 갑니다. 그래서 옛날이랑 많이 달라진 건 우산의 가격이 비싼 거를 안 쓰더라고요. 편의점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고 다니다 보니까 다 편의점 우산이고 버려도 뭐 크게 아깝지 않아요. 없어져도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본인도 그냥 비 맞고 다니시죠? 비 쫄딱 맞고 다니지 뭐 그게 제일 낫지 뭐. 네. 5개째 가져갔다. 네. 오늘 좀 열받는데. 그렇죠. 이제 뭐 이분한테만 빌린 것 같지는 않고요. 갑자기 저쪽 우산 있나? 이렇게. 네. 그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차 갖고 다니는 분들은 차를 뽑으면 보통 장우산을 2개씩 넣어주시거든요. 그렇죠. 딜러분이. 네네. 그럼 그거 중에 하나를 뭐 이렇게 주시거나. 뭐 근데 이럴 그런 우산들은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왔어. 이게 얽히고 다 설켜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기 우산을 자기가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거 누구 우산이었지?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앞으로는 뭐 그냥 저 같은 경우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우산을 먼저 갖다 주시면 제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 이제 계속 끙끙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산 하나 사세요, 부장님. 돈도 많이 버시는데 왜 그래?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우산에 구멍 뚫어 놓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뭐 집에 갖고 가셨다고 한들 집에 5개가 다 있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중간에 뭐 딴 데로 새지 않습니까? 밥 먹고 그러면 이제 집에 우산 뭐 3개 있는 경우도 있고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름 적어 놓으면 어떠냐? 우산에다가 네. 어디다 적어요? 그냥 뭐 여기저기다 크게 펼쳤을 때 익명김 이렇게. 야,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건 습관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우산 갖고 하는 문제는 약간 대국민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거는 가져가면 저도 뭐 어떻게 뭐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근데 한번 얘기를 하시면 갖다 주시긴 할 것 같아요. 판초이를 빌려드리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네네. 크게 네. 쓸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익명김님께 용국이의 일침. 얘기한다가 달라지겠습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네, 그냥 뭐 돈 많으면 그냥 녹는 거지 뭐. 네. 꽃무늬 우산을 들고 다니자.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오늘도 정용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3결혼 사연이 나오니까 정용국 씨가 텐션이 네. 거의 1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건 3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 네. 박혔어. 정용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트러블메이커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